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요, 여러분 기출문제 풀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 먼저 설명 좀 드려보고 같이 기출문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NCS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준비를 해보신 분들,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대충 감을 잡으실 거고, 만약에 처음으로 준비한다 그러신 분들이 정말 감이 없을 확률이 좀 높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미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그럴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NCS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적인 어찌 보면요, 그 압박을 느끼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를 다 풀어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NCS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난이도는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뭐 기존에 있었던 뭐 PSAT나 이런 거랑 아예 다른 어떤 조금 쉬운 유형의 어떤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가 과연 못 풀까? 아니요,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취해 주셔야 되냐면, 버려야 돼요. 취해야 돼요. 이런 게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는 내가 해야겠다, 이 문제는 내가 버려야겠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자유로워야 됩니다. 한 문제를 놓친 거에 대해서 막 마음 아파하고 이제 그런 분들의 어찌 보면 특징이 문제를 못 넘겨요. 그러면 거의 떨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시간 대비 너는 풀면 내가 손해야 라고 딱 느껴지는 그 순간 이 문제를 버리고 다음 문제를 가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러분 만약 시간만 널널하게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정도면 다 풀 거예요. 그리고 다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이유가 시간을 압박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의 100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시간이 한 초조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능력이 한 2, 30밖에 발휘가 안 됩니다. 시험장 가서 한번 봐보신 분들은 대충 알아요. 마지막쯤 되면 내 정신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내 능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 시간 없을 때는 이게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냥 자포자기가 돼버려요.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 관리라는 거.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문제를 설명하면서 계속 여러분 이건 버리세요, 여러분 이건 취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이 뭐 수학 계산하는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요. 분명히 소비는 되겠죠. 1분 정도 넘게 소비가 될 겁니다. 대다수 NCS는 여러분 거의 1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1분 내에 내가 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하게 많은 뭐랄까 얍삽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얍삽한 뭔가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쳐졌을 때 여러분이 시간 내 1분 내에 푸는 거지, 이게 어떤 하나의 공식만 딱 알아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문제 만든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저도 딱 봤을 때 이 문제가 그거네라고 느낌이 안 와요. 저도 읽어보고 풀어봐야 이건 그런 유구나 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지, 보자마자 그게 나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 생각하지 못할지언정 여러분한테는 이런 걸 말씀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자료 해석 문제가 나왔어요.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표가 나오고 도표가 나오고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하는 겁니다. 자료 해석 문제가 거의 1분 내에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문제는 1번을 푸는데 만약에 정말 정성스럽게 막 열심히 써서 풀면 20초가 걸린다고 해봐요. 전부 다 똑같이 20초씩 걸린다고 해봐요. 그럼 이 문제를 한 문제 푸는데 여러분 100초가 걸립니다. 그러면 1분 40초를 소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문제당 거의 주어져 있는 게 기본적으로 1분이기 때문에 뭐 적는 시간 빼도 한 1분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한 10분 여유밖에 없으니까요, 거의. 그러니까 1분 내에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 이 상태로 가면 불가능이죠. 1분 40초 걸리니까. 그럼 이런 게 쌓이면 내가 나중에 아예 못 푸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뭘로 줄여야 되냐면 10초로 줄여야 돼요. 이런 것도 10초로 줄여야 되고요. 이런 것도 10초로 줄여야 됩니다. 정말 방법이 없어서 20초 다 걸리는 것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줄여놨어야 70초. 그죠? 하나만 더 알아도 이제 60초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쉽게도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막 3초, 4초 만에 딱 보자마자 아니네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뭘 의미하냐면 이 보기의 얍삽한 풀이를 기억을 해야 되죠. 이런 보기의 얍삽하게 어떻게든 좀 빨리 풀 수 있는 풀이가 있나 알아야 되죠.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기마다 내가 알아야 되는 어떤 것을 알았을 때 10초가 되는 거고요. 모르면 20초가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건 이렇게 풀자, 이건 이렇게 풀자, 이렇게 정리가 타타타타 되면서 시간이 1분 내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주구장창 풀면 2분 내외가 돼요. 그럼 여러분은 시험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거는 모든 풀이에 조금씩의 꼼수를 계속 써 먹어야 내가 시간 내에 풀 수 있구나. 요걸 깨달아야 됩니다. 알겠나요? 이 문제 풀 때 요것만 보면 되죠라고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 보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 그런 류인지 끝에 것부터 보면 답이 나온다는데 끝에 것부터 끝에 거에 답이 없으면 어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 경험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떤 한 문제에 국한되면 절대 안 돼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겪어봤더니 이런 류가 많더라. 이런 류가 많더라. 이제 이런 거는 경험이 쌓인 사람이나 가능한 거지. 처음부터 볼 때부터 여러분 이거부터 보세요. 요건 요거죠 하고 어떤 핵심을 딱 끄집어낼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문제 만든 사람이 아닌 이상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문제 푸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각각 보기 해석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최대한 압축해 놓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쌓여서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잔소리처럼 지금 되게 길게 말씀드리지만요. 정말 필요한 잔소리예요. 굉장히 많은 어찌 보면 내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방 쉽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책만 여러분 한 3회 독은 하셔야 돼요. 3회 독을 하려면 기출 풀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풀겠죠. 모의고사 풀어보고 그거 1회를 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같이 이제 1회를 하면서 아마 강의를 같이 들으실 거예요. 들으신 분들은요. 그럼 강의를 듣고 난 후에 강의 내용을 살짝이라도 기억이 나게끔 조금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2회 독책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말한 것도 생각날 거고 여러분이 갖고 있던 것도 막 제 거랑 조합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께 더 좋으면 여러분 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됐을 때 2회차에선 조금 더 왜냐하면 한번 본 문제고 한번 익숙한 문제고 한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답이 딱 보일 수도 있어요. 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살짝 잊어버렸다가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래도 저번보다 1회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 상태에서요. 마지막 이제 3회독 때는 이제 시험 전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풀어야지 하고 할 때 막 풀어보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 과정을 여러분 거치신다면 정말 최소한이지만요. 여러분 정말 합격 컷까지는 여러분 등장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뭐랄까요? 난 높은 합격 컷을 원해야 어찌 보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공부 진짜 빡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시면 여러분 떨어져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들.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다 공부 어느 정도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그만큼 다 돼요. 하지만 그 노력과 그 전략과 그런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전략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겠나요? 네. 요건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는 기본적인 설명이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에 강조를 하는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별게 정말 모든 것이 다 종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NCS는 참 제가 볼 때 그냥 압박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대처 능력 그런 걸로 보면 굉장히 좋은 시험 같습니다. 그런 류로만 보면요. 네. 근데 물론 여러분 이 문제도 그렇고 저 문제도 그렇고 저 다른 문제도 그렇고 하지만요. 제가 말씀드릴 만한 거는 요게 사람이 만든 문제다 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 읽다가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문제 읽다가 해석하는데 나는 다른 해석을 갖고 있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생각밖에 안 나오는데 10사람이 생각하면 1번, 2번, 3번의 생각이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너무 다양해서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무서움,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내 생각만 옳고 너 생각은 틀려 이게 절대 되면 안 되고 NCS 풀 때는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금 넓은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생각이 뭐가 난다 그러면 내 생각을 잠깐 접고 대다수의 생각을 한번 선택해 볼까 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 문제 가운데 딱 봐도 이거는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오류가 있는데 왠지 이쪽은 얘는 이걸로 갈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봤을 땐 1번 쪽이 답인데 모순이 있어서 2번 쪽으로 왠지 귀결시키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럴 땐 여러분이 내 생각을 접고 2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막 타협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막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딱 겪었을 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내가 봐도 이건 답이 아닌데 이걸 답이라고 하자니 내 생각이 너무 모난 것 같고 내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야 되나? 너무 튀어나오는 것 같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렇게 판단하면서 답을 이걸로 찍었을 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어찌 보면 성적 계획론은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의성을 가진 표현도 쓸 거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틀릴 때도 있고 막 별별 다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을의 입장이에요. 답안지가요, 여러분 이렇다면 그냥 그런 것뿐이에요. 그리고 답안지 공개도 안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데요. 뭐 문제도 공개 안 하고 답안지도 공개 안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어도 내가 이거 적어 왔는데 답을 몰라요. 내가 맞았나 틀린지도 모르고 나의 점수만 더 많이 나오고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이렇게만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여러분이 풀었는데 이게 맞는데요라고 따질 때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답안지가 공개가 안 돼요. 답안지가 공개가 안 돼 버리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암만 내가 이건 옳았어요, 내가 이렇게 풀었어요 해도 답안지가 공개 안 된 이상 여러분이 맞았나 틀린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시험을 이 문제를 내가 뭐랄까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너가 틀렸어, 글렀어, 맞았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맞추려고 한다라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문제가 등장했어도 여러분 겪을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생뚱맞게 이상하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래도 이 문제를 풀던지 아예 넘기던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여러분 손해예요.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공부해 보신 분들한테는 되게 효용적인 말인데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왠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문제가 등장했어도 여러분이 꾹 참고 에이 넘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거기 막 파헤쳐봐야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손해예요. 그런 것까지 다 깨달아 보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마다 이제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이제 조금만 잔소리 엄청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여러분 막 잔소리처럼만 듣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했을까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라고 잔소리 가운데 여러분 제가 어찌 보면 제가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제가 강의해왔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수가 약간이나마 몰려 있잖아요. 모아져 있고 녹아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찌 됐든 간에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3회독 하실 생각은 하고요. 3회독 이상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첫 회독 때는 웬만하면 여러분 연습장 푸세요. 여기다 풀면 또 지워야 돼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또 답이 있으면 또 풀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습장에다가 그냥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연습장에다 하세요. 1회독, 2회독까지는 연습장에다 하시고 마지막에 3회독 때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시험 보기 전쯤에 스르르 풀어보는 그런 라인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요. 지금까지 첫 번째였네요. 두 번째로는 꼭 시간을 재세야 돼요. 시간을 재서 풀되, 시간을 재고 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분 이제 제가 원래 첫 시간 좀 잔소리가 많아요, 여러분. 제일 필요해요. 문제가 이만큼이 다라면 여러분은 시간 내에 이만큼 풀 확률이 높아요. 처음 도전하신 분들이라면요. 그럼 요 뒤에 문제는 아예 풀지도 못하고 여러분 시험을 끝나게 돼버립니다. 시간이 다 돼버려요. 그럼 여기를 뭐 해야 되냐면 쿡쿡 찍어야 되겠죠. 찍는데 여기서 찍는 게 여러분 몇 개나 맞으려나요? 그죠? 거의 못 맞아요. 한 2개 맞으면 10개 찍으면 한 2개 맞으면 잘하신 거예요. 확률대로 나온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10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녀석을 비어있는 문제를 만들어야 되냐면 어려운 녀석들을 비어있는 문제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봤을 때 넌 푸는 바에는 차라리 안 푸는 게 낫겠다. 제끼어야 될 문제를 10문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알겠나요? 넌 제낄래, 넌 제낄래, 넌 제낄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 되기 전에요. 한 10분 남겨놓고 여기까지 다 보는 걸로 완성시켜 보세요. 한 10분에서 한 7, 8분 정도 남겨놓고요. 7에서 한 10분 정도 남긴 상태에서 내가 모든 문제를 다 봤어 까지 만들어내 놓으세요. 근데 대신에 중간중간에는 막 비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일단 처음에 이렇게 접근하시고 여기를 채워가는 거예요. 마지막 7에서 10분 사이에서. 알겠죠? 대신에 이것들은 어려웠거나 오래 걸렸거나 내가 못 풀었던 거기 때문에 찍어도 별 그게 없어요. 하지만 이쪽을 왕창 다 찍어버리면요. 내가 아는 것도 막 찍게 돼요. 그럼 아깝잖아요. 이런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끝까지 보는 게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간에 비어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보면 되니까. 자, 요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자신이 붙으면 여러분 거의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난 여기까지 몇 번까지 몇 분까지 몇 분 이런 식으로 내 어찌 보면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고 나의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50문제를 푸는데 20번까지는 내가 무조건 20분에 풀겠어. 그리고 만약에 50문제였으면 여러분 60분을 주어줄 거예요, NCS는요. 한 1.2분 주어지는데 실제로는 1분이에요. 자, 그러면 20분에 풀겠어. 40번까지는 내가 45분에까지 풀겠어. 이런 식으로 나의 어찌 보면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건 제가 여러분한테 강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너무 다양해요.
여러분의 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술이랑 뭐 자원관리나 이쪽에서 문제 해결이나 이쪽에서 강점을 보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만의 어떤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딱 재서요, 내가 20번 풀 땐 20분, 40번 풀 땐 40분, 45분, 뭐 60번 풀 때는 50분에서 55분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건 좀 불가능해 보이죠? 55분. 이거 불가능하네요. 50문제죠, 여러분. 죄송해요. 50문제 푸는데 뭐 55분, 10분에 풀었어야만.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마지막에 와서 다시 검토하면서 드르륵 찍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요걸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 실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연습할 때조차도 여러분 먼저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요. 일단 문제를 풀어요. 막 풀고 나서 이제 시간 여기 막 빈 게 여러분 한 10개 있다고 쳐봐요. 하고 마지막에 쿡쿡쿡 찍었어요. 그리고 시간 땡 돼서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할 때는요, 무조건 이건 틀렸다고 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찍은 거는 무조건 틀렸다고 하시고, 설령 맞을지라도요. 맞은 거면 여러분이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세요. 막 맞는 거 해석할 때 찍은 것 중에도 맞은 것도 있다 그러면 일단 해석하시고, 실제로는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틀린 점수랑 맞은 점수랑 잘 보시고요. 틀린 점수를 구하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답안지 해석을 보지 말고요. 다시 이 문제를 다시 풀어요, 여러분. 알겠네요?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풀어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풀었던 건데 틀렸기 때문에 또 한번 푼다? 이거 굉장히 싫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늘어요. 답안지 보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이해했어. 끝이에요. 그럼 이 문제 다시는 안 나오잖아요. 똑같은 문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알아봐요, 그런 거를. 내가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것도요, 여러분, 중간에 내가 찍은 것도 틀렸고, 진짜 틀린 것도 틀렸겠죠? 이런 것도 쫙 체크해 놓고, 다시요, 답안지 보지 말고, 해석 보지 말고, 채점만 한 후에 다시 풀어요. 이건 시간 안 돼도 돼요, 여러분. 이때는 다시 풀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깨달으세요. 이 문제는 안 푸는 게 나을 뻔 했구나. 왜냐면 이 문제를 내가 진짜 풀어봤더니 막 4, 5분 걸리네. 이런 건 버려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가면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3턴째는 더 줄어들 거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채점하고 나서 틀린 걸 꼭 다시 한번 푸세요. 그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잔소리예요. 요것만 잘해주셔도 여러분 꽤나 많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도 여러분한테 제가 교만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겸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요.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막 말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막 곱깝게 보지는 마시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 말을 하지? 라고 느껴보시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계산 실수가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게시판 올려두시면 제가 언제라도 빨리빨리 수정을 할 테니까요. 최대한 없게 노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 문제가 이상한 것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그때그때 맞춰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 진짜 길었죠? 죄송해요. 자, 이제 문제 보면요. NC센터에서 NC 청년 기자 40명을 선발했어요. 선발된 NC 청년 기자단의 수에 따라 기념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뭐랄까요? 맹점이긴 해요.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글을 읽는데 분명히 수학은 여러분 국어에서 비롯됩니다라는 것도 정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국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국어를 해석해야 그 다음에 거기서 수학적인 공식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수학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맹점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를 이해하려면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건성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쓸데없는 부분들을 많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눈으로 읽어보세요. 청년대 40명 선발, 또 기념품을 준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빨리 읽는 어찌 보면 습관이요. 요런 게 있어요. 쓸데없어 보이는 건 아예 안 읽어요. 그냥 40명 선발이래. 기념품 준비했네. 세계 업체 견적, 구입 비용 절감, 업체 비용 이런 정도로 중요한 단어들만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조사를 읽으려는 그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건 여러분이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읽어볼 때요. NC센터에서는 NC 청년기자 40명을 선발했다. 이걸 다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시간만 낭비되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단어들만 딱딱딱딱딱 우리가 읊어보면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는 40명 선발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기념품, 세계업체로부터 견적, 구입비용 절감, 기념품 업체와 비용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해놓고 답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판단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읽는데 여러분 시간을 절대 소비하시면 안 돼요.
많이 소비하는 것도 여러분 물이죠. 요거 정도는 제가 볼 때 한 3, 4초 내로 해석을 끝내고 밑에 표를 보고 답을 적어야 되는데요. 답도 여러분 먼저 여기를 먼저 보기 전에요. 무조건 보기부터 보세요. 보기 가운데 혹시나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나. 보기에서 여러분 흔히 말하는 센스 있는 답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센스 있게 탁탁탁 하다 보면 얍삽하게 탁 한 번에 구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3의 배수가 막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답은 너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기 판단하는 건 여러분 필수예요. 무조건 보기 먼저 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자료 무슨 해석 그래프 처음에 절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쓸모라고 하는 말인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정말 필요한 정보들이지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게 어떤 뭐 그래프가 있고 뭐 어떤 표가 있고 뭐 어떤 수치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 여러분이 정보 1, 2, 3, 4를 얻었어요. 여러분이 이 표를 보고 정보 1, 2, 3, 4, 4개를 얻었단 말이에요. A가 뭐가 제일 비싸고, 뭐 B는 뭐가 제일 싸고, C는 뭐가 제일 어쩌고, 이런 경우는 이게 업이 되고, 어떤 데인데 뭐 디스카운트가 되고, 막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보죠. 그런데 보기에서 얘는 정보 만약에 5를 묻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얻은 정보들은 아예 쓸모가 없는 정보예요. 여기서 만약에 정보 3을 물었어도 여러분은 1, 2, 4를 헛거를 정보를 얻은 거란 말이에요. 못하러 그 고민과 그 낭비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를 본 후에 보는 게 맞아요. 우리는 이런 걸 볼 때요. 여러분 은연적으로 우리에게 뭐랄까 지식이 들어오거든요. 지식과 정보가 들어오면서 판단이 막 되면서 이거구나. 여기네 하고 어떤 하나를 잡고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 잡고 있는 녀석이 안 나와버리면 보기 가운데 얘네들은 뭐 단답형 개념이지만 1, 2, 3, 4, 5번으로 나왔을 때 막 설명하고 설명 글로 막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던 그게 안 나왔는데 그러면 약간 멘붕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4번을 밀고 있는데 얘는 정보 5예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은 어찌 보면 헛 정보를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막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일단 문제 읽는 것부터 그 다음에 보기 파악,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구입비용 최저로 메꾸려고 하는 것 같죠, 여러분? 네, 기념품 준비사항이고요. 같은 업체에서 준비한다. 10개, 20개, 10개 준비한다. 비용이 최저가 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볼펜은 10% 할인, 개당 100원을 할인합니다. USB 10% 할인합니다. 그랬는데 얘는 개당 100원 할인이라는 소리는 이 전부 다를 100원씩 할인해준다. 그런 소리인 것 같긴 하죠. 네. 그러면 지금 총 필요한 게 40개예요. 그럼 얘는 4,000원이 할인이 되는 거고요. 그죠? 10개, 20개, 10개니까 4,000원 할인이고요. 볼펜만 10% 할인인데 얘는 얼마죠, 여러분? 볼펜만 10% 할인하면 9,000원으로 지금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소리죠. 네. 그 다음에 USB를 10% 할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8,100원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소리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10개, 20개, 10개를 빨리 더해보세요. 라는 소리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 답안지를 쓱 보니까요. 346,000원 혹은 35만원, 36만 1,000원인데 34만 6천원이 3개나 된단 말이에요. 약간 글로 치우쳐야 되겠죠. 네. 그 대신에 A, B, C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가 제일 싼지는 우리가 예상은 해봐야 될 겁니다. 네. 자, 일단은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10개, 20개, 10개는 굉장히 쉬운 계산이에요. 그죠? 8만원, 여긴 18만원, 여기는 9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17만원에 18만원이니까 여기는 35만원 이렇게 금방 나올 겁니다. 계산은 빨리 해야 돼요. 9만원, 여기는 16개, 16만원, 여기는 10만원이죠? 그러면 26만원에 9만원이니까 여기도 35만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몇이 있어요? 4,000원이 할인이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34만 6천원인데요. 그러면 답이 벌써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작은 수치가 뭐죠? 답안지 가운데 34만 6천과 35만과 36만 1천이 나왔다고 한다면 34만 6천 쪽이 가장 적죠, 여러분. 이미 답이 그러면 끝난 상황인 겁니다. 그죠? C는 계산 안 해봐도 돼요. 34만 6천이 어차피 답일 거고 그 녀석이 B였기 때문에 이거밖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얘도 뭐 계산해 보면요. 8만 1,000원인가요? 네, 8만 1,000원에 20만 원에 여기도 8만 원이니까 36만 1,000원 이렇게 나오겠군요. 네, 이게 가장 비싸네요. 답을 고르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 보고 여기까지 해석을 한 후에 답은 얘네라고 생각하면 이거 계산하는 시간과 파악하는 시간 정도에 한 7, 8초 정도는 아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모이면 한 문제를 더 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네.
그리고 또 사담이긴 한데 여러분, 시험 끄트머리쯤 되면요.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시험 시간 끄트머리쯤 되면 여러분의 능력이 20도 안 나와요. 갖고 있는 거에 20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땐 여러분 최대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찍어야 되는 것들 혹은 마음 편하게 그냥 어차피 너무 모르면 그냥 너나 풀어줄게 라고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그 마지막 몇 분 남겨놓기 그 전까지 다 푸셨어야 되는 겁니다. 네. 참고 또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문제 푸는데 여러분, 뭐랄까요?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1분을 아마 거의 소비할 거예요. 왜냐면 문제 이해, 이렇구나. 가격 체크. 요 정도에서 끝났다?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1분 내에 풀었으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이거 1분 조금 넘어갈 확률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 아주 어렵진 않아요. 네. 자, 다음 문제는요. 무슨 기업 인재개발팀. 여기도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총 10명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이고 요 앞에 거는 아예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2박 3일 학예연수 계획 옳지 않은 것. 동성기준 2인 1실을 사용하며 그랬거든요. 식산 1, 2, 3, 3식. 그 다음에 3일찬 2식으로 합니다. 이런 말들은 중요하죠, 여러분. 네. 이런 것들을 읽고 들어갈 거긴 한데요. 네. 여기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지 지금 조건은 봐도 돼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우리 이런 수치들이 지금 나한테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이 조건에 맞게 보세요였기 때문에 이 정보 조건 정도는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비용 1kg당 10,000원입니다. 최저 비용이 드는 연수시설을 선정합니다. 최저인 시설은 제외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보기를 먼저 봐요, 일단은. 어느 연수시설이든 이렇다. 연수시설 선정에 있어서 버스 임대료가 비료하다, 중요하다. 최종적으로 B를 선정했다. 여튼간에 여러분 이걸 갖고 해석을 해야 밑에 보기를 풀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빨리 이거 갖고 여기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보기 하나씩 보면서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완성을 시켜놓고 답안지를 찾는 것도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완성을 시켜놓고 답안지를 찾아줘야 문제가 빨리 나올 것 같죠. 자, 보면요. 여기를 완성을 시킬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과연 1분 내에 풀 수 있을까요? 못 풀 거예요. 1분 내에 못 풀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계산하고 거리 계산 그런 것들이 나오면 네, 이런 류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응용 수리 계산 말고요. 이쪽으로 자료 해석 같은 개념으로 네, 뭐 자원 관리 능력에서 나오는 예산 관리나 뭐 이런 거 네, 시간 관리나 뭐 이런 거 해주면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넘어가요, 일단은. 한 번은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넘어가고 쭉 다 푼 다음에 다시 넘어왔을 때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 풀고 여유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쿡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류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많이 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넘어가면 다시 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한 번 넘어간 거는 결국 내가 찍어야 되는구나라고 판단도 마지막에는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의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버린다, 그럼 난 이걸 찍겠다는 소리로 판단하시고 문제를 꼼꼼히 잘 보는 스타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갔을 때 시간 내에 다 끝까지 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중간에 몇 문제가 비어있든 그 마지막에 쿡쿡 또 찍으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내 실력 100을 갖고 끝까지 갔던 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6명이고요. 4명이에요. 남자 6, 여자 4명인데 동성기준 2인 1실가 얘는 방 3개가 필요하고요. 얘는 방이 2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방이 총 5개가 필요하고요. 자, 식사는요. 1일차 2식, 2식 3식이에요. 총 7식이 들어가죠. 네. 7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 사람 수는 10명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70식을 사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죠? 네, 한 명당 7식이기 때문에 총 70식이에요. 그 다음에 소형버스 한 대를 렌트해서 함께 이동하는 비는 1km당 10,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편도, 네. 이렇게 했을 때 최저 비용이 드는 데를 선택하세요. 선호도가 최저인 시설은 제외됩니다. 그럼 여기서 선호도가 최저인 시설은 여기는 제외되겠다는 소리예요. 넌 아니야 라는 소리죠. 네. 그 다음에요.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자 70식이니까 여기다 계산을 다 해야 돼요. 호호. 네. 일단은 방이 5개예요. 그 다음에 식이 70식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만원에 여러분 5개니까 얼마죠? 15만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요, 똑같이 15만. 여기는 12만 5천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5,500원씩 70식이니까 곱하기를 들어갈까요? 말까요? 네. 들어가야 되겠네요. 38만 5천원. 자, 여기는요, 지금 여기 헷갈릴 수 있겠군요, 여러분. 이게 잘 적을게요, 여러분. 여기도 12만 5천이라고 적게요. 제가 찍한 거는 1,000원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약속이니까 뭐 제가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42만이 있고 여기는 35만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킬로미터당 10,000원이기 때문에 편도예요. 왔다 갔다를 생각하자면 60km겠죠. 그러면 여기는 60만 원이고요. 네. 여기는 50만 원이겠죠. 여기는요 4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잡히겠죠. 네, 그랬을 때 어느 연수시설이든 1인당 12만 원을 지불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에 총합을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총합이 여기 보면 98만 5천 원에다 15만 원이기 때문에 113만 5천 원인가요? 이렇게 잡힐 것 같군요. 그죠? 75만 원에 더하기를 하면 113만 5천 원 맞네요. 자, 여기는요. 여기가 50만 원이고 92만 원이고 15만 원이니까 네. 107만인가요? 네. 107만 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는요. 12만 5천하고 35만하고 40만이니까 75만에 여기 굉장히 싸네요. 네. 아이고 제가 여기서 계산 잘못했군요. 이거 왕복이니까 80만 원으로 계산해야 되죠. 죄송해요. 이거 엄청나네요. 여기는 115만 원에 127만 5천 원인가요? 네. 이렇게 잡힐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아하 B가 선택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연수시설이 간에 1인당 12만 원이면 여러분 120만 원, 총 10명이니까요. 12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120만 원이면 여기가 불가능하죠. 이거 틀렸네요, 여러분. 네. 연수시설 선정에 있어서 버스 임차비가 중요하다? 지금 가격 대비로 보면요. 버스 임차비가 가장 많은 돈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죠? 최종적으로 B연수원이 선정되었다. D연수시설은 비용이 상당히 낮으나 선호도가 낮아 선정되기 어렵다 그랬는데 여기서 70만 원이 나올 거고요. 요게 굉장히 싸요. 요것도 굉장히 싸요. 이제 이런 게 싸다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네. 모든 연수시설 식비가 숙박비보다 높다 그랬는데요. 식비가 숙박비보다 높은 건 당연하죠. 답은 여기서 그러면 1번으로 나오겠네요. 요거 여러분 빨리 풀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방금 이 상태라면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무슨 공단 여비규칙의 일부입니다. K차장이 서울에서 도쿄로 전급 명령을 받아서 25세제곱의 이사 화물을 3,000달러를 주고 이전한 경우 K차장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 이전비는 얼마입니까? 그랬거든요. 여비규정이라고요, 여러분. 네. 여비규칙, 어떤 모든 회사든 간에 여비규칙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회사면요. 그래서 출장을 갔다든지 뭐 전근을 간다든지 할 때 지급되는 어떤 돈에 대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시다가 이런 표 혹은 뭐 회사 내들의 회사의 뭐 정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규칙 같은 거 그런 것들의 지문으로 나온 게 있다면 그냥 무조건 공부하세요. 그거는요 여러분 공부해 놓으면 해놓을수록 여러분들이 그냥 이질감이 없어요. 시험장에서 만약에 여비규칙이 지금 요만큼밖에 안 나왔지만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쯤에 경험해본 NCS 문제에서는요. 이 여비 규정만 제가 알기로는 큰 페이지로 한 4페이지인가요?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지문만 4페이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는 이 책의 4페이지가 지문입니다. 그게 다 여비 규정이에요. 그 상황에서 A가 어디를 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돈은 뭐 이런 게 계산하는 문제가 한 3-4문제 연결되어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와, 이 문제를 내가 이 지문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랑 이 지문을 모르고 있는 상태랑은 여러분 천지 차이겠구나라고 느껴져요. 알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빨리 도전할 거고 모르는 분들은 다 읽어봐야 되고 이건 어디가 필요한 거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봐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문제는 못 푼다고 보이는 게 맞아요. 지금 뭐 3문제가 붙어 있어도 이걸 3분 내에 내가 어떻게 다 봐. 일단 불가능이라고 포기할 만한 문제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비 규정이나 어떤 규칙에 대해서 한 번쯤 경험해보고 몇 번쯤 문제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감을 잡는단 말이에요. 오, 요런 거가 있구나. 요거 준비해야 되지. 이 회사는 이게 조금 더 있네? 이런 식으로 내 지식에 점점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모든 회사들의 공통적으로 있는요. 뭐 여비 규정이라든지 승급, 승진 이런 요건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공유합니다. 공유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볼 줄 알면 굉장히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거 선택, 버릴 거 버리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을 마련해 놓는다는 게 맞죠. 그래서 보기들 중에 그런 보기들이 나온다면, 그런 지문이 나온다면,
꼭 한번 문제는 푸는 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와서는 한번 정독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는 거 여러분 정말 추천드리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건 조그만 거라서 별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구나. 이런 부류가 있구나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 하나의 지식이 될 겁니다. 자, 국외화물 운송비인데요. 외국으로 부임하는 직원에 대해서 이제 국외화물 운송비가 지급이 돼요. 이거에 따라서 실비로 지급됩니다. 그랬거든요.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은 실비로 그냥 다 지급이 되는데 15세제곱 초과 이사화물은요. 이전비의 실비에 이전비의 실비에 15제곱에서 25제곱 이하의 세제곱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를 더한 금액 그랬거든요. 네. 자, 그러면요. 이거를 3,000달러를 주고 이전한 경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 만약에요. 15세제곱보다 작은 15세제곱 밑에의 이사화물을 지금 보낸다고 했을 때 부피당 단가가 동일하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25세제곱일 때 돈이 이거 뭐 대라고 해야 되죠? 3,000달러였어요. 이렇게. 네. 달러는 여기 한 개인가요? 아무튼 뭐 3,000달러였습니다. 그랬을 때 15세제곱일 때 돈이 얼마일까요? 요거예요. 그럼 양변에 여러분 뭐 계산해볼까? 이걸 하니까 곱해도 되고요. 나눠도 됩니다. 먼저 곱해버리면요. 안과 안을 곱하는 거죠. 네, 45만이 나올 거고, 45,000이 나올 거고요. 45,000을 25로 나눠주면 X가 나올 겁니다. 어렵지 않은 계산이죠, 여러분? 네. 실제로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한 것은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같다. 25X는 45,000이니까 25로 양변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5로 한번 나눠주면요. 여기가 9,000 나오죠? 네. 다시 한번 5로 나눠주면 1,800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800달러가 기본적인 15세제곱일 때의 이사화물 값이에요. 1,800. 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실비는 지급이 된대요. 기본적으로 1,800달러는 지급이 되는데 초과된 부분 있죠? 10을 초과했잖아요. 10을 초과한 녀석의 50%를 더해준대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는 반만 지급해줄게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25일 때 3,000이었으면요, 여러분 10일 때는 얼마일까요? 역시 10일 때도 Y라고 한번 구해볼까요? 3만을 25로 나누면 되죠. 그럼 25분의 3만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5로 한번 나눠주면 위에는 6,000이 나올 거고 또 한 번 5로 나눠주면 1,200이 나올 겁니다. 그럼 1,200에는 몇을 대주겠대요, 여러분? 반을 대주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결국은 600달러를 또 대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니까 여기서는 2,400달러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맞나요? 네. 답은 그래서 2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순수하게 수학 문제라서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아까워요.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이런 것들이 아깝습니다.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아무튼 계산하는 과정들이 조금 있고 이해하려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맞출 수 있거든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총무팀에서 개인별 소득세 산출을 비교해서 연말 정산을 준비 중이에요. 다음 표는 예산팀 직원 A와 B의 연소득에 대한 자료고요. 네, 이런 소득들이 있대요. 개인별 소득세 산출액은 소득세 결정 기준, 여기를 따른다고 하는 거죠. 이를 근거로 직원 A와 B가 소득세 산출액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하고 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기는 지금 봐봐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죠? 잘 모르겠잖아요. 네, 일단 보겠습니다. 얘의 소득은요, 2천만 원이에요. 아니군요. 2억인가요? 네, 많이 벌었네요. 2억이고요. 얘는 금융소득으로만 2.5억을 벌었습니다. 그죠? 네. 자, 아무튼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어떤 종류의 공제 감면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5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의 금융소득세를 부과하고요. 5천만 원 이하니까 여기는 15%를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0.15를 곱해야 되겠죠. 과세표준은 금융소득 중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근로소득의 합이고 과세표준에 따른 근로소득세율 여길 따르라는 거죠.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랬네요. 소득세 산출액은 금융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합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2,500만 원인 사람의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만 원 곱하기 1,000만 원 이하분은 5%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사이에 있는 금액인 1,500만 원은 또 여기에 있는 0.1을 곱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전기세 계산할 때랑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가 전기세 계산할 때도 여러분 뭐 100kWh까지는 우리가 얼마 되게 싼 값에 사고 있다가 갑자기 100부터 200까지는 거의 더블에 가까운 그 금액을 내면서 써야 된다는 거죠. 200, 300은 더 많이 누진제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320을 사용했을 때 100은 이걸로 계산하고 또 중간에 100은 얘로 계산하고 또 중간에 100은 얘로 계산하고 마지막 20은 또 얘로 계산하고 이렇게 골치 아팠던 그런 문제가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활상에서 여러분 겪어볼 만한 문제긴 한데 그런 문제랑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화액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이 있기 때문에 다 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네. 자, 여기는요, 여러분, 그 근로소득세랑 금융소득세가 있는데, 금융소득세도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그냥 5천만 원 이하만 15%의 금융소득세를 부과해요. 그럼 여기는 15% 부과한 거고요. 과세 표준은 금융소득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근로소득의 합. 그럼 여기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2억이죠. 네. 그래서 얘랑의 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과세 표준은 2억이 되는 거고요. 얘는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0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5천이, 네. 1.5천이 아니라 1.5억이죠. 1.5억이 어찌 보면 이 사람의 과세 표준, 네. 과세 표준입니다. 자, 그래 주면요, 이거 계산해 볼게요. 1.5억 원을 갖고 있던, 1.5억 원을 벌었던 사람의 어찌 보면 근로소득세율은요, 1,000만 원 미만에는, 1,000만 원 이하부에는 5%의 소득이니까요. 이거 얼마죠, 여러분? 네. 50만 원인가요? 5%면? 네, 그러네요. 여기는 50만, 여기는요,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 분이면 총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의 10%니까 400만 원. 네. 그 다음에 여기 5천만 원의 15%니까 750만 원. 여기에 구간에는요, 1억 원 초과 2억 원 미만이면, 이하면 여기 5천만 원이거든요. 5천만 원의 20%니까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싹을 다 더해주면요, 1,000, 2,150에 2,200만 원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금융소득의 소득세도 금융소득세가 나오죠. 그래서 0.15를 곱해버리면요, 얼마죠? 네, 75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750만 원도 금융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2,950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거고요. A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계산해 볼게요. B는 일단은요, 네, 여기 보면요, 2억 5천인데 5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의 금융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 이게 5천만 원 이하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네, 여기가 그냥 여기는 이런 걸 안 따지고 그냥 통틀어서 5천만 원 이하는 15%만 금융소득세를 내겠습니다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찌 보면 750만이 네, 그냥 소득세로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2억에 대한 부분으로 이걸 계산을 할 겁니다. 그 해석이 여러분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억으로 여러분 이쪽을 계산해주면 아까랑 똑같네요. 1,000만 원 이하분은 5%니까 50만 원. 그 다음에 4천만 원의 10%니까 400만 원. 네, 여기 5천만 원의 15%니까 750만 원. 그 다음에 여기는 1억 원이니까요. 2천만 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싹을 다 더해주면 3,200만 원이 나올 거고, 거기에 750만의 금융소득세까지 들어가니까, 네, 3,950만이 B가 내야 되는 돈인 거죠. 그죠? 세금인 거고요. 그러면 2,950만에서 3,950만을 뭐 해버리면 되는 건가요? 빼버리는 게 답에서의 답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1,000만 원 차이 납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여기서 2번으로 나올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실제로 어떤 다른 전제, 여러분의 뭐 흔히 말하는 굉장히 민감해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빨라서 실제 요새 법이 바뀌어서 이런 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요. 이런 건 왜 적용을 안 했을까요? 이건 그 내용과 틀린데요. 할지언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조금 틀릴지언정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나요?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뭐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을 갖고 문제를 만들었겠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복잡했던 어떤 경우가 있더라면 그거를 배제를 할 것인가 선택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복잡하게 생각을 해볼 것인가? 아니다. 왜냐하면 NCS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단순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정보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뭐 여기 5천만 원의 금융소득세 이건 안 들어가요 라고 할지언정, 예를 들어서요. 안 할지언정 여기서는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현실보다 여기가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어떤 문제 만든 사람은요, 현실적인 상황, 뭐, 상식적으로 이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답을 그걸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게 사실이지만 문제 보기에서는 이거라고 했으므로 이걸로 계산함, 이렇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우리가 정말 애매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 주어져 있는 거대로 하는 게 가장 그래도 뭐랄까 일반적이긴 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톡 튀어나오는 나의 상식,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나의 뛰어난 지식으로 내가 덤벼봤을 때,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잔소리에 연속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뭔가 좀 이상한데요 라고 느껴졌고, 이런 부분의 세율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라고 느껴졌어도, 여러분이 거기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이걸로만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로만. 실제로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 안 하는데요? 라고 할지언정 이렇게 보란 소리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보기에 답이 나오면 웬만하면 답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절대 1분 내에 못 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참.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1분 내에 풀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짜내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참 애매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 고민하는데요. 매번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꼼수들이 잘 눈에 보일까? 방법은 여러분 많이 겪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집 풀고 모의고사 풀고 막 여러 회를 풀다 보면요, 여러분 봉투 모의고사도 나오고 봉투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그런 것들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조금씩 깨달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전체 만약에 100점 만점 중에 합격 컷이 워낙 다양하긴 한데요, 평균적으로예요. 이거는 거의 모든 NCS에서 가장 높은 학렬인 뭐 사무, 사무 쪽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반 사무요. 가장 높아요, 여러분 거기 컷이. 그 정도라고 했을 때도 100점 만점 중에 한 84점, 5점 정도면 합격 컷이 거의 성성이 되거든요. 워낙 조금 뽑는 거 아니었으면 여러분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럼 84점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50문제가 등장했을 때 한 8문제 정도는 내가 틀려도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아, 8문제는 버려도 돼? 그러면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 42문제만 풀면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50문제였다면요.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내가 시간 내에 42문제만 풀면 돼. 그리고 나머지 8개 찍어서 설마 한두 개 안 맞겠어? 그 과정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합격선을 낮추면 여유가 생겨요. 하지만 여기는 항상 불안한 그 컷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하나 차이로 막 떨어지고 하면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만점을 노리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합격 컷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시긴 하겠죠. 너무 높게를 바라보면 이상 때문에 여러분 현실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높은 현실을 이상을 바라지 말고 실제 현실적으로 내가 이걸 이렇게 풀려면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8문제가 있었는데 그 8문제 중에 너는 한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 문제가요. 그래서 꼭 내가 이건 풀어야지, 꼭 내가 이건 해야지, 그런 압박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같이 풀도록 할 텐데요. 뭐 비록 몇 문제를 못 풀었지만 제가 문제마다 잔소리 드릴 게 굉장히 많아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것도 꽤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귀찮고 힘들겠지만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다 싶을 때는 넘기더라도 잠깐 스탑하시면서 뭐야 이런 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지언정 한 번쯤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었을 때 저는 그 느낌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노력을 하고 제가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배척은 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이 느낀 거는 이렇게 했구나.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나요? 네. 배척하시면 여러분 얻을 게 없습니다. 웬만하면 같이 서로 윈윈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14번부터 같이 한번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